신기하게도 촛불행동이 진행하는 또 그 네네. 촛불은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계세요. 아, 공존.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네, 반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세대 그리고 기성 세대. 어허. 근데 기성 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 기존 촛불 그러니까 그 이제 어르신 세대, 어르신들. 중장년 세대 뭐. 중장년 세대. 왠지 기성 세대하면 좀 낡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남녀노소네요. 네, 정확하게 진짜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야, 근데 이번에 그 촛불에 그 정말 그 2030, 10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네요. 아, 10도 정말 많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부산에서 초등학생도 나왔습니다. 예. 아, 참 대단합니다. 전체 제가 참가하는. 예, 저도 그 챌린지 탄핵이 네. 답이다 봤는데 그 초등학생들도 막 해요. 네. 네, 아, 부모님이 설명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 설명 없어도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초등학생 피켓 못 보셨어요? 유명 피켓 어, 있는데 뭐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쓴 거예요. 어. 내 나이에 나라 걱정하게 해야 됐냐. 야, 정말. 역시 똑똑한데. 훌륭합니다. 예. 아무튼 네. 이번에 이 젊은 사람들의 진출, 선생님 이거는 한번 분석을 한번 전에도 한번 계속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한번 네. 좀 더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제가 다니면서 쭉 물어보고 그러는데 대부분 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 했을 때 다들 완전 미쳤구나 이 자식 그런 거. 그러니까 청년층한테 이번에 이 내라는 초현실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렇죠. 초현실적인. 역사 책에서만 본 거예요. 먼 과거에 있었던 노예제의 부활. 아, 그 정도 충격이야. 맞아. 노예제 부활. 막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네. 이 미친 놈이? 네. 이것이 또 가져온 자각은 야 우리가 그동안 정치에 너무 무관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성이 된 거예요, 진짜. 세월호 터졌을 때 네. 이제 그 당시에 소위 좀 나이가 들었던 소위 기성세대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업에만 종사하느라 각자 그렇죠. 도생만 하느라 나라가 네, 이 꼴이 네. 났구나. 개판이 됐구나. 음. 그걸 이제 세월호를 통해서 겪으면서 이게 나라냐 네. 이런 이제 각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세대도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겪었어요. 뭐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등 수많은 최수근 사건들을 산병, 네, 최해병 사건 최해병 사건 등등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누적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나서진 않았던 거 아닙니까? 아하. 근데 그 결과가 계엄으로 나타난 계엄, 거지. 비상계엄. 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이제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마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와서 많이 하는 얘기는 네. 계엄군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거에 대한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죠. 네.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또 이후부터 드러나는 건데 세월호 참사가 전 국민을 크게 각성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생중계거든요. 네네네. 실시간 생중계. 모두가 함께 봤죠. 네. 그러면서 그 그거를 광경을. 그냥 같이 거기에 느꼈잖아요. 그 순간순간을.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도 다들 동영상을 켜보니까 네네. 국회에서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고 있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죠. 그걸 실시간으로 봤어요. 젊은 층도 맞네. 얼마나 빨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우리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이재명 네. 대표 담 넘는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런 장면.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젊은 층들은 그게 막 도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이 젊은 층들이 약간은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군인대가 출동하고 이랬으니까 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빚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달려가서 목숨 걸고 네. 총칼을 든 군인들을 막고 있는데 네네.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예, 거기서 젊은이들이 또 정의감 하면 젊은이들 아니에요? 그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참 그 지점이 한국 사람들만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보통은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무서웠어. 오, 저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것들? 야 그 빚진 마음 있더라도 그래, 야 빚진 마음은 있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거고 난 또 내 삶을 살아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나간다. 그게 바로 한국인의 그 무시무시한 우리주의죠. 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댓글 올린 게 우리 같으면 저렇게 절대 못한다. 네네네. 군인들이 출동했다고 했을 때 그렇죠. 국회로 달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을 보고 달려오지도 않는다. 이게 한국인들은 정말 우리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미국인들이 많이 했다 그러는데 네네. 한국인들 특유의 우리주의가 있어요. 국가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특히 우리 모두와 관련된 문제라는 자각이 생기는 한 그 공동의 목표가 제기되는 순간 다 집어치고 우리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정말 놀라운 것 집단 같아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울림이 정말 청년들한테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그 장갑차를 막는 네.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보고 내 나이에 나는 청년인데 저 그치. 어르신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왜 집에 있었냐 그 얘기를 다음날 다다음날 매일 이어진 촛불에서 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발언을 네, 해요. 맞아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일 촛불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맞다, 됐어요. 맞다. 그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성세대 분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연설도 굉장히 많이 엄청 하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주의 지켜오신 맞아, 게 맞아. 여러분들 덕분이셨고 맞아. 그 얘기를 많이 엄마 하더라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주셨던 거를 내가 모르고 살았다. 맞아. 그런 각성과 죄송함? 죄송함을 엄청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게 각성이 됐네. 옛날에는 기성세대하면 꼰대, 네. 그다음에 헬조선을 불러온 인간들 이러면서 이제 싫어했잖아. 윤석열 같은 네, 그렇게 불러 갑질하는 인간들. 그렇게 불러 생각했는데 네네. 서울해본 같은 걸 보면서 야 기성세대의 처절한 항쟁 뭐 예를 들면 또 1987이라는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습니다. 1000만 넘고 그랬잖아요. 네네. 젊은 층들이 그런 걸 보면서 기성세대가 그렇게 꼰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을 던져서 네. 군부 독재를 퇴장시킨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걸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게 예.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몸도 힘들 텐데 체력도 딸릴 텐데 네네. 장갑차를 막아서는 모습, 군인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자 팡 터진 거죠. 예. 아 이거 우리도 컸구나.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컸군요, 그게. 네, 이제 그러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통합되는 네. 하나로 단결하는 이런 계기를 윤석열이 만들어줬어요. 네, 이렇게 윤석열이. 통합될 줄 몰랐어요. 윤석열이 그 저 대선 나오면서 했던 공약을 다 지킨 거예요. 지금. 네, 국민 공정과 상식, 국민 대통합 다 네, 지켰어요. 맞아요. 완벽합니다. 아주 완벽해요. 역사적 공적이 있어요. 감옥만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완벽하게. 네. 네, 선생님 이번에 이제 그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하는데 한국의 시위 문화 주목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갑자기 응원봉이 나오면서 네. 그동안 왜 촛불 들었는데 촛불이 이게 바람이 꺼지거든요. 이게 네. 꺼지고 약간 요즘은 그래서 촛불 잘 안 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LED 촛불 들었거든요, 네, 저희들도.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LED 촛불의 발광의 한 10배 이상 되는 응원봉을 딱 들고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그렇죠. 굉장히 형형색색 너무 예뻐요. 네.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졌어요. 네. 색깔이 달렸으니까 네. 예뻐 그냥. 예. 그 자체가 아름답죠. 약간 진짜 오색등 같은 그런.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보통 이제 뭐 프랑스는 시위다 그럼 불 지르는 거 아닙니까? 불지르고 불 지르고 약탈하고. 일단 약탈하고. 예. 약탈하고. 미국도 시위만 하면은 그 다 일단 돌아요. 나이키 매장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보석상들 그거 다 완전히 털어요. 그거 그 업체가 있더만요. 그거를 막아주는 업체. 네. 업체가 아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를 철창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 또 있더라고 앞에 철창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무슨 그런 게 일체 없고 선결제를 시작하죠. 저희. 선결제. 그러니까 이게 광주의 주먹밥의 이거 아니냐. 제래죠. 제2의 광주 항쟁이죠. 왜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는 항쟁이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전문가의 솜씨잖아요. 네. 역시 항쟁의 민족. 전 세계 시위 전문가. 시위를 항쟁으로 하는 민족. 아니 시위의 전통이 보통이 아니거든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네네. 프랑스가 지네가 프랑스 대혁명의 그렇습니다. 원조라고 막 목에 힘주고 살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큰술 빵빵 치는데 그렇죠. 우리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하. 왜냐하면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만 치더라도 국민항쟁으로 정권을 물러나게 한 적이 없어요. 야.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68 혁명도 실패했어요 사실. 네. 한국은 대통령 물러나게 한 게 벌써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진짜. 이승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승만, 방법으로. 그다음에 군부 독재도 사실 6월 항쟁으로 물러나게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박근혜 네. 사실 뭐 박정희도 부모 항쟁으로 물러나게 한 한 거죠. 사실은요. 사실상 예, 예. 간접적으로. 뭐 총은 뭐 걔가 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독재자들 다 죽거나 그러네요. 감옥 가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작사를 내잖아요 계속. 아,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보통 국민이 아니군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중 봉기의 네네. 혁혁한 전통을 가진 사람들 그런 민족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전문가들은요 자주 하잖아요 봉기를 자주 하기 자주 하기 때문에 네. 이 분노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아하. 병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묵혔다가 네네. 전혀 안 했다가 한 번 터지면 그러면 약간 이제 그쵸. 이성을 잃고 다 잡아다 단두대로 잘라. 프랑스 대혁명 때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은 동학혁명 때 그 고병갑인가요? 조병갑. 예, 저 요새 네네. 치매가 와서 기억이 잘 안 나. 고부 군수인가? 예, 고부군수 조병갑이 네네. 사실 원흉인데 곤장치고 내쫓았어요. 네. 프랑스 같으면 있을 수 없죠. 단두대지 화형이나. 저는 그게 아쉽거든요. 아쉬워요. 근데 그만큼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쟁을 드는데 자주 했기 때문에 그 분노 그렇게 자체가 격렬하게 죽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놈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자주 해요, 자주. 아.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기영 선생의 변방의 우찐에서 이런 걸 읽어보면 잘 나오는데 사발통문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주기적으로 항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거기 관찰사인가 뭐 하여튼 다스리는 네네네. 사또를 파견하면 아하. 얘가 이제 학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일으킬 일으킬 때가 되었노라. 그래 사발통문을 쫙 써. 때가 됐다. 때가 됐다. 한 명은 죽어야 돼. 한 번씩은 일어나야지. 주모자는 죽어. 그거 알아요. 이번에 누가 죽는다 결정해. 자기들끼리. 야, 자기들끼리. 그리고서 이거 쭉 해서 일으켜요. 그러면 쫓겨나고. 대단하네요. 열심히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완화해 이제 폭정을. 예. 그러면서 한동안 조금 나아져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폭정이 시작되면 네. 자 또 때가 됐네. 다시 또 결심을 주기적으로 하자.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있었으니까 자 4.3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거나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인들이 이 봉기를 일으키는 것은 네네. 개인적 원한의 표출이 아니에요. 아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예. 네. 한국인들은 우리주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일으키는 그 봉기잖아요. 네네. 따라서 도덕성이 최고적으로 발현돼요. 이거는 옛날에 프로이트조차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밀란이나 봉기가 일어났을 때 네네. 도덕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딱 들어맞는 얘기인데 어. 광주 항쟁 때 보면은 엄청나게 도덕적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뭐 약탈, 도둑 일체 다 없었고. 사라졌고 네. 완전히 없어졌죠. 아예. 오히려 범죄자들이 헌혈을 하고 맞아요. 질서 유지에 협조하고 모두 시민군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던 가게 주인들이 문 열어서 다 네. 시민들한테 먹을 거 나누고. 내놓고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나타나는 한국인만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키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를 위해서이기 네. 때문에 이때 도덕성이 최고로 높아져요. 최근에는 어떤 상황까지 도달했느냐 수준까지 네네. 청소까지 하고 갑니다. 그렇죠. 이거 외신들이 엄청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사진 찍어서 많이 내보냈더라고. 그 청소 연합이라는 그 네. 단체를 만드신 분이 진짜? 있어요. 네. 시민분이 그래? 여성 청소 연합에서 아. 쓰레기 봉투를 본인들이 그 모임에서 돈 주고 사와서 곳곳에 이렇게 달아놔요. 아. 그 끝나고 나면 그걸 수거하는 거예요. 네. 그 시민들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자발적으로. 네. 사실 저희들도 지금 촛불행동에서 하는 자봉단 분들도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렇죠.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그 참 놀라운 게 저도 이제 같이 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타리스트 분이. 그분이 이제 그날인가 갔다는 거예요. 국회에 갔더니 나는 뭐 단체도 없고 이러니까 청소나 해야지 하고 청소를 하려고 이제 좀 쓰레기를 줍고 있었대. 그랬더니 옆에서 젊은 여자분들이 막 봉투를 들고 막 그분들이다. 그분들 청소연합. 자기는 살짝 좀 이렇게 발로 좀 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냥 엎드려서 손으로 막 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끄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미국에서 200만이 모여 보세요. 네네. 거기 폐허가 돼요. 아스팔트 깨고. 지나가면 완전 쑥대밭이 돼 폐허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한국은 안 그래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폐허를 만들면 다시 청소팀이 투입돼. 아니 그리고 촛불을 봐도 옛날에도 보면은 정말 그 딱 오와 열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나갈 수 있는 네, 화장실 갈 수 네, 있는 네. 줄들도 다 비워놓으시고 진짜 이거는 그때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네네. 너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예요. 그게 이심전심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화장실에다 막 물품을 쌓아놓으시고 맞아요. 여자 화장실에 그런 거 장난 아닙니다, 많다며. 지금. 성결제를 하고 그게 6월 항쟁 때도 있었던 건데요. 경험했던 건데 그래요.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뭐 손수건을 나눠주고 뭐 네네, 맞아요. 휴지 주고 그건 기본이었죠. 서로 최루탄 네네. 맞아서 안 보이면 길 안내해주고 이렇게 맞아요. 잡아서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한국인들의 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번에도 유감없이 네. 그걸 발휘했고 한국의 시위 문화가 나날이 진화하면서 진화한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네. 이걸 또 한번 보여준 거죠. 예. 저는 그 질문도 받았는데 왜 집회 장소가 축제 장소로 되냐. 그 다들 엄숙하게 열받잖아요. 너무 예. 분노해서 온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한국인들은 네.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나가 됐을 때입니다. 아. 우리가 됐을 때.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월드컵 축제도 그렇잖아요. 저도 흥분하거든, 좋아하거든요. 그치. 나가서 같이 있는 거가 중요한 그게 거지. 중요한 거지. 지면 안타깝지만 뭐. 그래도 안타까워도 또 촉취해. 이기면 더 좋고. 네, 이기면 더 좋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흥이 언제 고조되느냐 하면 우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고조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가면 흥이 오르는 거야. 흥이 오르는데 왜 거기서 뭐 울고 소리 지르고 하겠어요. 축제죠. 네.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그 순간이 한국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들에 의해서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떠올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네. 기성세대는 월드컵 아. 응원을 얘기하고 네. 상당수는 촛불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 순간이 더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네. 야. 그래서 언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윤석열도 써요 그 얘기를. 물론 이제 걔는 이제 나쁜 놈들 많았고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얘기지만 이게 한국인 전두환도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하나회.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단 DNA는 있는 거야. 하나가 되면 아. 흥분해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아하. 즐거워지면서 기분이 행복해하는구나. 유쾌해져요. 예. 그래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참 풍자 멋있다. 해악이 예, 짤들이 막 생산되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군요. 물론 그거를 무력으로 진압하면 그게 분노로 화하면서 무력 항쟁을 하죠. 네, 광주처럼.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축제예요, 축제. 아하. 우리가 모여서 해방시키고 지역을 거기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 이상 행복한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좋네요, 진짜. 아, 예.